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또 정통망법에 대한 항의가 나왔습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 중대한 위협이다. 77 입틀망법. 너네 이거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막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글인 유튜브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상치 않은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님.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요. 국무부에서도 세라비 로저스가 실제로 이제 방한해가지고 공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 한국 본사를 또 방문을 해가지고 또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다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간 상태에서 이번에 또 미 하원에서 공개 항의까지 했다. 이거는 이 77법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로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노골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기사 하나가 좀 심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정통망법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또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플랫폼법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 의원들이 미국에서는 주로 공화당이 지금 많았어요. 집권당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연합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측에 30억 원 정도를 건넨 한국 기업을 갖다가 때리면서 이게 알루미늄 회사가 본사입니다. 거기에 105% 관세 때리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꼭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랑 친하고 뭐 우리가 공항을 친하고 이게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요. 미국 민주당하고도 아주 친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여당 시절이었으니까. 네. 저는 아직도요. 뭐 가끔 제가 윤리크 들어가서 영상 보는데 근데 KTV 네 추억의 또 저희 이제 그 장면들이 보면은 미국에서 연설하잖아요. 그때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정말 많이 칩니다. 그 기억납니다. 네. 와 정말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웅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미국하고의 외교는 우리가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터질 때 이게 전 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그냥 터지도록 놔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꼭 공화당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편하진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둘 다 통틀어서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이게요, 심각한 것은 이미, 미 하원 법사위가, 연방 하원 법사위가 34쪽짜리 그 보고서를 채택했죠. 34쪽이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 정부의 입장, 이재명 정권이 로비를 엄청 했습니다. 강경화가 그 나랏돈 가지고 정말 로비를 엄청 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불리한 내용만 가득 차 있고 이거를 이제 관철 못 시킨 강경화가 멘붕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NSC가 열려서 상임위원회 소집하고 거기에서 이거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네. 무려 4박 5일간이나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심각함은 뭐냐면 이 공화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 스콧 피체럴드 행정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장, 그리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데럴 아이샤 이런 의원들이 서명한 이 항의 서한이 방미통일위원장 앞으로 간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 34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방미통일위원장한테 직접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은 무슨 말을 못 알아 좀 심한 말로 뭐 처먹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공개 항의 서한을 보낸 건데 이 중에 마이클 바움가트너라는 이 의원은요 얼마 전에 한국 외교관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어요. 그게 네. 무슨 법이냐면 미국 기업 핍박하는 국가 공무원들 미국 못 들어오게 한다는 법안인데 제일 타겟이 한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의 이 법안은 물론 상하원을 다 통과해서 정식 법안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한. 왜냐하면 한국 공무원 입국금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오죽하면 저런 법까지 발의가 됐을까. 그렇죠.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경고인데 바로 그거죠. 개망신이야. 이런 법안 자체가 발의됐다는 게 이 한미동맹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서명한 서한이 박미통이 위원장 앞으로 갔다는 건, 아니, 왜 이렇게 니네들은 못 알아먹니? 이 쿠팡, 구글, 이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입틀막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칠링 이펙트. 칠링이 뭐 우리 김용훈 대변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썰렁하게 얼려버리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거죠. 입을 그냥 틀어막는 걸 지나쳐서 얼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서한이 간 거기 때문에 편집받고 또 꿀꺽 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거 미국은 계속 경고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한번 묵직하게 실행을 보여주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미셸 스틸 대사가 와 있잖아요. 미셸 스틸 대사가 그냥 대사가 아니에요. 지금 꼭 맞아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릴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스틸 대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걸 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개 항의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이 합의 내용 이행을 너무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 서한을 6개 정부 부처에다가 보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시정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인데 이러다가 그냥 크게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러니 저희는 좀 많이 두려운 거죠. 그때도 대사관 통해서 진작 보냈는데 네. 이 재래식 언론이 안 썼어. 보도를 안 했어요. 보도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게 온지도 몰랐다가 한참 뒤에 보도가 됐는데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이거 봐라. 미국에서 지금 요로로 조야가 다 경고를 했는데 몇 번 경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경고가 이게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로 말하면 폭발 직전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스틸 대사가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연합 방위태세 강화 협력하겠다. 그런데 이게 의미심장한 게요. 얼마 전에 1군단에서 미군 드론을 적기로 오인해서 격추시킬 뻔하고. 그렇죠. 주름이 발령했죠. 네, 미군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데 미군한테 따졌어요. 왜 맞아요. 정보 공개 안 해주냐. 다 공유해줬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대쪽 같은 군인인데요. 미국 측과 인터뷰할 때마다 지금 졸속으로 이 전작권 환수가 될까봐 내가 밤잠을 설친다는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재명 안규백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저는 브런슨 사령관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이 중차대한 안보가 무너지는 시기에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닙니까, 대변인님? 네,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 대사와 이 주한미 대사와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올까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생기게 되는 건지도 정말 개탄스러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대진년 멤버들이 8명. 8명이 미군 기지 쳐들어갔죠. 오산기지. 침입했어요. 오산기지. 네, 그 중에 3명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산기지를 가야 되는데 평택기지를 갔죠. 네네. 그 두 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글쎄요, 저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서 한국의 방위를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담보를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미셸 스틸 대사가 처음에 한국 오자마자 한 이야기도 지금 여기 엑스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굳건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언급을 했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또 기본 이 의제로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미군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한테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대진년이 걸핏하면 미국 대사관 넘어가고 미국 대사 관저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세력인데 숫자도 꼭 8명이에요. 과연 대학생이긴 한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들어가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경찰이 그냥 훈방을 해주면서 오히려 이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건데 왜 오산기지와 이 평택기지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는 미 7공군이 있는 오산을 가야 되는데 오산을 안 가고 평택을 간 거예요. 평택을 가서 영상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려고 아예 카메라 들고 막 뛰다가 미군 헌병들에게 이제 체포돼서 연행이 됐는데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그 광주 군공항을 관할하는 그 부대가 미7공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7공군이 회방 놓는다. 음. 왜 12거냐? 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저런 어떻게 보면 철없는 그 젊은이들이 아니 얘네는 정신이 나간 게 호남 반도체 공장을 미군이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공시해서 이거 우리 확정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인프라 다 깔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할까 말까 결정할게요라고 기업이 알아서 발을 빼고 있는데 거기서 반미 시위를 하고 미군을 뭐 때려잡겠다 그러면 호남 반도체가 된다. 진짜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광주 군공항은 8,200여 회의 우리 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건 한국군도 거기 탄약 미사일 그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한두 이 해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광주 전남에 그 클러스터 약속해서 이거 유리하게 전당대회용으로 써먹으려고 일단 대책부터 발표했는데 아니 그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판국에 저렇게 대진년까지 미군 부대로 뛰어들어서 그걸 어쩌자는 겁니까? 평택에는요 저기에 대해서 답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저 이 분탕질하러 들어간 건데 미군은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이걸 다 지금 기록하고 체크하고 있겠죠? 체크하고 있어요. 미셸 스틸 대사가 지금 위성락을 만났거든요. 근데 위성락은 그나마 이재명 정권 안에서 뭐 한미 동맹파라고 분류되면서 미국 말을 좀 알아듣는 입장이잖아요. 아마 정동영이나 조현보다 이 위성락에게 스틸 대사가 좋게 말할 때, 좀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위성락에게 마지막 경고가 가지 않았을까. 성락아, 너 말 알아듣는 아이지? 예를 들면, 네. 너 이거 마지막이야. 자꾸 이재명이랑 정동영 설치고 안규백 우리 무인기 작전에 대고 격추하려고 하고 이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맑게 알아듣는 너가 가서 이야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대변인님? 네, 저는 이미 맑게 조금 알아먹혔다, 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위성락 실장이 예전에 그 외교관이던 시절에 미셸 스틸 대사가 그 당시에는 미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안면이 서로 있는 상태이고, 미셸이 오기 전에 이미 위성락이 아마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이제 큰 거 온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알아서 좀, 태세를 좀 갖춰라.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들은요, 이재명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X라든지 아니면 공개 발언으로 집값 잡아라! 그럼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6.3 지방선거 전에 주가 부양하자 이러니까 ETF 막 만들고 이렇게 부처들이 따라가는 실정이었는데, 유독 신기하게 이 통일부만큼은요, 정동현 장관이 너무 앞서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예전에 사실 팬클럽 회원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원래도 팬이고 그 대선 캠프에 있었고. 그러니 정동영 장관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팬심이 있었던 아주 막역한 관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통일부가 그렇게 대통령보다도 앞서 나가는데도 본인이 별로 제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초에 보면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한다 할 때도 그래 했었고 그 다음에 정동영이 정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 구성 핵시설 발언해가지고 미국에게 정보 공유도 차단되고 이때도 아직도 차단이에요? 아직 차단이죠. 아이, 벌써 석 달 넘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동영 편을 들어줬어요. 결사 그냥 옹호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조선이라 불러주자 막 이럴 때 쉴드를 안 쳐줘요. 그 왜 안 쳐줍니까? 미셸 스틸 대사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자주파들한테 힘을 실어줬지만 이제는 조현도 대놓고 디스카운트 하자 이 발언은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동영에 대해서. 그리고 위성락의 편을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 있는 외교 라인도 자주파보다는 이제 동맹파로 넘어온다. 저는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김용훈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코미디가 있냐면 정동영하고 조현이 말다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현은 정동영의 전주고등학교 5년 후배예요. 둘이는
친합니다. 고등학교 남성들은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전주고등학교를 5년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정동영한테 조연이 꼼짝 못하는 사이입니다. 하늘과 땅. 그런데도 정동영이 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말고 위협이라고 부르자. 또 조선의 라는 국호를 써주자.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지금 이 김용훈 대변인 얘기처럼 쉴드를 안 쳐줬어요. 네. 그거 좀 신중하게 하자라고 한 거는 그만큼 한미 관계의 빨간불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도 신경이 쓰인다. 그럼요. 미셸 스틸 대사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또 미국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러다가 정말 그 토르의 망치 같은 게 날아오게 저는 지금 아직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가 결정이 안 났는데 이거 며칠 안으로 날아오면요. 우리는 12.5% 지금 받아놓은 관세가 15% 훌쩍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국제정세상으로 이란 협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란 전쟁 막바지라고 보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디겠느냐? 아마도 대한민국이 타깃이 되는 것은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